그녀는 샤넬을 걸치고 남한 최고의 특수부대 정문을 지나 들어왔. 그리고 단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 비밀은 한세 성장군을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디자이너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위장무늬와 전투화가 지배하는 세계에 발을 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족에 대한 충성과 군의 위계가 충돌할 때는 단 한 통의 전화가 30년의 오만을 60초도 안 돼 산산조각 낼 때는 이것은 한 민주의 이야기다. 굽히지 않고 사랑하는 이가 위협받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자. 강춘정은 철조망한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다. 그의 계급이 자신을 절대 언터처블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707특임단에서 가장 극적인 권력의 균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존경은 쟁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모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707을 흔든 이모의 이야기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런 군대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더 강렬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한국 군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군대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707특임단 정문 앞. 검은 세단이 멈춰서는 순간 초병은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다. 짙은 썬팅 너머로 보인 건 한 여자의 실루엣 맞춤형 크림색 블레이저, 커다란 선글라스, 선명한 붉은 입술, 울먹이며 집밥을 쥔 어머니도 두려움에 떨며 간식 바구니를 들고 오는 연인도 아니었다. 한민주,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고개가 돌아가고 수근거림이 번졌다. 아스팔트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마치 불가피한 운명을 향한 카운트다운 같았다. 가을바람이 실크 스카프를 스치자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고개만 살짝 돌려 바로 잡았다. 주변에는 전투복을 갖춰 입은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가족 면회 날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만큼 침착한 이는 없었다. 그녀는 절대 움츠리지 않았다. 성함과 관계는 조병이 클립보드를 들고 물었다. 한민주, 한지훈 이병의 이모입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공간을 지배하는 목소리였다. 펜 끝이 잠시 멈췄다. 이모라니. 흔히 오는 방문객은 어머니, 아버지, 가끔은 동생 정도였다. 그는 그녀의 명품 가방, 햇빛에 번뜩이는 백금 시계를 힐끔 보더니 다시 명단으로 시선을 돌렸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민주는 말없이 내밀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초소 넘어 부대 안으로 향해 있었다. 철 같은 기상으로 늘어선 막사, 완벽한 대형으로 구보하는 병사들의 군화 소리, 멀리서 채찍 같은 훈육관의 고함. 여기는 707특임단, 대한민국 최정예의 테테러 부대. 소년이 무기로 다듬어지는 곳. 약함이 땀과 침묵 속에서 쥐어짜여 사라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 그녀는 샤넬을 입고 들어왔다. 초병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면회실 비관. 직진해서 왼쪽 두 번째 건물입니다. 지정구역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마다 시선이 쏠렸다. 행정동 앞에 있던 중이가 다시 눈을 의심했다. 군수창고 앞 이병들은 대화도 있고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심지어 궁견조차 고개를 돌렸지만 오히려 주인은 더 크게 당황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소유인 듯 걸어 들어갔다. 면회실, 비관, 볼트로 바닥에 고정된 금속 테이블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어머니들은 김치와 떡을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들의 각본 같은 보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동생들은 지루해 몸을 꼼지락거렸다. 민주는 낭비 없는 눈길로 방을 스캔했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 구석에 앉아있던 지훈. 꼿꼿한 자세, 포개 놓은 두 손, 짧게 밀린 머리카락 탓에 22살보다 더 어려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밑 그림자는 전화 너머로 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허허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 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출입문의 선인은 강태식 준장. 칼날처럼 각 잡힌 군복, 팔짱 낀 두 팔, 어깨 위, 은빛, 별 2개가 비난처럼 번쩍였다. 입꼬리엔 웃음이 있었지만 옹기라곤 전혀 없었다. 화려한 등장인데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주변의 대화가 뚝 끊겼다. 여기는 패션쇼장이 아닙니다, 부인. 민주는 미동도 없이 시선을 맞췄다. 주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말하지 않은 긴장감이 방안을 눌렀다. 저는 조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물론 그렇겠지. 강의 웃음이 더 넓어졌지만 눈은 그대로 얼음 같았다. 제발 조카가 가족의 화려한 평판보단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길 바라오. 부드럽지만 의도된 모욕. 구석에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사들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민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방 끈을 쥔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찔했을 뿐. 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오늘 이 면회가 오래 기억되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강의 웃음이 비로소 사라졌다. 그가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민간인 따위가 감히 여기 들어왔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딱 한 번. 민주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의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다. 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보고 말문이 막혔다. 실례합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말했다. 전화를 받아야겠네요.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이곳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민주는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비켰다. 손가락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강태식 준장은 은근한 위협을 던지고선 자신의 권위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서 번뜩인 미묘한 경고를 그는 무시했다. 민주가 통화를 마치기도 전에 강은 움직였다. 그는 면회실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왔다. 군화 소리가 리놀륨 바닥 위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방 안의 모든 가족이 그 순간을 느꼈다. 맹수가 들어오면 공기가 얇아지는 법. 한지훈 이병. 강의 고함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렸다. 거수경례는 칼처럼 예리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예, 충성. 내 이모 말이다. 강은 고개를 돌려 창가에 선 민주를 가리켰다.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놨고 침착하게 통화 중이었다. 원래 이렇게 눈길을 끌며 다니나? 아니면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그 질문은 마치 안전핀, 뽑힌 수류탄처럼 공기 속에 매달렸다. 지훈의 목이 꼴깍이었다. 그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해 이병. 변명 없습니다. 충성. 지훈의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주변 병사들은 낯선 자비를 구경하듯 숨죽이며 지켜봤다.
타인의 처벌은 곧 자기들의 면죄부였으니까. 강은 두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천천히 지훈 주위를 돌았다. 넌 여기 온 지 6개월 됐다. 성적은 그럭저럭. 하지만 아직도 이 부대의 규율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구나. 충성!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강은 지훈 앞에 멈춰섰다. 왜냐하면 내 눈엔 마치 서울 도심 칵테일 파티라도 가듯 거들먹거리며 들어와 면회 시간에 전화까지 받는 여자를 보고 있거든. 규칙 따위 무시하는 사람 말이다. 그런 집안에서 자란 병사라면 특별 대우라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지훈의 턱이 굳게 잠겼다. 훈련받은 대로 시선을 고정했다. 상관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허락받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절대 자기 변호 따윈 하지 않는다. 충성, 제 이모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 네 의견은 묻지 않았다. 이병. 강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가늘게 갈라졌다. 허락 없이 네 입을 연 적도 없다. 그때 민주가 걸음을 옮겼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며 울렸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위험한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강 준장님, 그녀는 완벽하게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제 방문이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강은 천천히 돌아서며 차갑게 웃었다. 부인의 의도 따윈 중요하지 않소, 한 여사.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부대의 질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명백히 방해 요소요. 미스 한입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고쳐 말했다. 저는 단지 지정된 가족면회 시간에 제 조카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규정 안에서요. 규정이라. 강은 그 단어를 썩은 고기라도 씹듯 내뱉었다. 민간인들은 왜 그렇게 그 말을 좋아하는지, 규정이 뭔지 알려주지. 구조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다. 위계, 존중. 그는 한 발 다가섰다.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는 순간 주변 아버지들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다. 매니저 불러달라는 소리 할 때가 아니지. 여긴 707특 임단이다. 그리고 여기서 내 말이 곧 법이다.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준장님.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겁니다. 최대한? 강은 짧고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온 듯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면회 규정 무시하고 전화를 받고 지금은 날 상대로 훈계까지? 한이병, 네가 저런 영향을 받아 컸단 말인가? 그렇다면 문제 심각하구나. 지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손등 위로 핏줄이 솟구쳤다. 민주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다. 준장님, 권위를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강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손을 내줬. 이제 당신은 나가시오. 면회는 권리 따위가 아니다. 특권이다. 그리고 방금부로 그 특권은 박탈되었어.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이들마저 움직임을 멈췄. 지은의 눈이 커졌다. 충성, 제발 한마디 더 하면 해 뜰 때까지 운동장 구보다. 민주는 꼿꼿이 섰다. 어깨에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크림색 블레이저엔 주름 하나 없었다. 그녀는 대리석 같은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준장님,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강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실수? 여기 들어오게 둔 게 실수였지. 지금 당장 나가시오. 아니면 강제로 끌어내겠소. 한동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마치 체스판을 세수 앞서 읽는 선수처럼. 그리고
그녀는 가방 속으로 손을 넣었다. 강의 손이 본능적으로 권총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가 꺼낸 건 휴대폰이었다. 손가락이 의도적인 리듬으로 화면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하는 거요? 강이 날카롭게 물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예의 바른 가면 같은 웃음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미소였다. 전화 중입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준장님은 아마 30초 안에 본인 전화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는 그녀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도 예상 못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수를 던졌다. 그녀의 손 안에서 휴대폰 화면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30초 안에 전화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웃음의 날은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30초 안에 강 장군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지켜보는 이들에겐 충분히 눈에 띌 만큼 28주. 민주는 장군 곁을 천천히 벗어나 방문객 대기실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굽 높은 구두가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절도 있는 리듬이 울렸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귀에 댔다. 등을 돌린 채 낮게.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과. 강 장군은 잠시 몸이 굳었다. 손은 아직 허리춤 권총에 걸쳐져 있었다. 마치 권총 시합 도중 멈춘 사격수처럼. 이내 그의 턱이 굳어졌다. 이병 한지훈. 앉아. 당장. 지우는 곧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시선은 창가에 선 이모의 실루엣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맥박은 목을 쿵쾅거리며 때렸다. 주변 가족들과 군인들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마치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듯.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장군 얼굴 봤어? 분명히 높은 사람 번호를 쥐고 있어. 자판기 근처에 있던 한 상병이 중사에게 몸을 기울였다. 진짜 아는 사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헛새입니까? 경력 15년의 노련한 중사는 시선을 민주에게서 떼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내 경험상 저런 여자는 헛새 부리지 않아. 장전하지. 15초. 강 장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까맣게 꺼진 화면을 노려보며 침묵 속에서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 턱은 자갈 씹듯 경직되었고 문을 향해 시선이 2번, 3번 스쳤다. 다시 민주에게로. 그녀는 여전히 차분히 통화 중이었다. 손짓은 작고 절제됐으며 어조는 담담하고 단호했다. 마치 한 남자의 경력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사람처럼. 출입구 근처에 있던 중이 하나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장군님, 제가. 닥쳐. 강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10초. 민주의 목소리가 멀찍이 있는 이들에게도 조금씩 들려왔다. 네, 압니다. 707 특임단 강태식 소장. 아닙니다. 제가 처리 중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떡을 담은 반찬통을 꼭 쥐고 있던 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몸을 기울였. 진짜 지금 그의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예비역인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내가 본 가장 담대한 여자이거나 가장 인맥이 두터운 여자일 거야. 어쩌면 둘 다겠지. 5초. 강 장군의 휴대폰이 울렸. 그 소리는 가리 비단을 가르듯 대기실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돌아갔다. 모든 대화가 그 순간 끊겼다. 아이들조차 상황의 변화를 감지한 듯 숨을 죽였다. 강 장군은 화면을 응시했다.
피가 얼굴에서 빠져나갔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창백함이 서서히 얼굴 전체로 번졌다.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 떨리며 멈췄다.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더 집요하게, 더 강하게. 안 받으실 겁니까, 장군님? 민주가 방안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비단처럼 유연하면서도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장군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편한 침묵을 강요하는, 사람을 올가매는 인내심으로 강 장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발신자를 다시 확인했다. 이미 알면서도 또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마치 못을 삼키는 듯 들썩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강태식 소장입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겉으로는 군인의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떨림이 있었다.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이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의 척추가 곧게 뻗었다.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지고 다시 커졌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얼음물처럼 차갑게 쏟아지는 말들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은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으로 굳어졌고 약하게 떨렸다. 대기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했다. 아무도 무슨 말을 듣는지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권력의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강 장군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이모를 바라봤다. 숨조차 잊은 채 창가에 선 그녀는 대리석과 복수로 조각된 여인 같았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으나 눈빛은 타올랐다. 강의 얼굴은 창백했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턱은 딱딱하게 다물려 목의 힘줄이 케이블처럼 드러났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네, 즉시. 마침내 짜낸 듯한 목소리, 갈라진 호흡. 그는 천근만근인 듯 휴대폰을 내렸다. 출입구 중위가 조심스레 앞으로 한 발 나섰다. 장군님, 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은 오직 민주에게 고정돼 있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핸드백에 무심하게 넣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그의 굴욕은 완성됐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목을 가다듬고 다시 내뱉었다. 누구냐고. 민주는 스카프를 정리했다. 잡히지도 않는 주름을 매끄럽게 펴내며 말씀드렸잖아요, 장군님. 저는 한지훈의 이모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묵을 길게 늘렸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무례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든 내 가족에게든. 강 장군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문자였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판기 근처의 중사가 상병에게 낮게 말했다. 내가 그랬지. 장전한다고. 그때 방문객 대기실 벽 너머로 묵직한 헬기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둔탁하고 무겁게 점점 가까워졌다. 민주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소리를 듣고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단 한마디 위협조차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위협인 미소였다. 밖으로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장군님. 곧 손님이 도착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강태식이 믿어온 권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헬기로터의 굉음이 점점 커지며 방문객 대기실 벽을 울렸다. 강 장군의 휴대폰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를 빼앗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민주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 미소는 체스의 체크메이트처럼 완벽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누군가 도착하고 있었다. 강 장군이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블랙호크가 사열장에 착륙했다. 굉음이 창문을 흔들고 먼지와 자갈이 광폭하게 소용돌이쳤다. 로터가 가을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냈다. 대기실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다. 측면 도어가 미끄러지듯 열렸다. 한 남자가 내렸다. 세 개의 별이 은빛 고발처럼 어깨에 빛났다. 그의 군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주름은 정확했고 훈장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합참차장 최성민 중장이었다. 그는 일일이 알릴 필요 없는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다. 군인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동처럼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교들의 등줄기는 이미 곧았음에도 다시 곧아졌다. 강 장군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런 제길 노련한 중사가 거의 속삭이듯 내뱉었다. 저 사람 합참차장이잖아. 옆에 상병은 쓰러질 듯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기실 안에서 민주는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표정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묘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의 가슴은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채 죄어왔다. 강 장군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그러나 그는 보지 않았다. 손은 힘없이 옆에 늘어뜨려져 있었고 기기는 무력하게 그의 손바닥을 떨며 올렸다. 양쪽 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성민 중장이 들어왔다. 겨울 폭풍처럼 조용하고 냉혹하고 절대적인 기세로 그의 곁에는 돌처럼 굳은 표정의 대위가 두 발자국 뒤따르고 있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가족은 무의식적으로 일어섰다. 군인들은 칼날 같은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최 중장의 시선이 한 번 방안을 휩쓸었다. 그리고 강 장군에게서 멈췄다. 강 소장. 목소리는 장정조차 작아지게 만드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 당장 밖으로. 강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카카, 제가 설명을. 밖으로 나가라 했다. 순간 방 안의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듯했다. 강 장군은 총살 집행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걸었다. 다리 동작은 뻣뻣하고 기계적이었다. 민주의 곁을 스치며 단 1초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담담하고 확신에 찬 냉정함만이 있었다. 그것이 그의 굴욕을 완성시켰다. 국문이 닫혔다. 30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우는 닫힌 문을, 그리고 이모를 다시 문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한 추측들이 미친 듯이 굴러갔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다. 최 중장이 먼저 들어왔다. 강 장군은 세 걸음 뒤에 따라왔다. 얼굴은 오래된 시멘트처럼 창백했고 한때 넓고 당당하던 어깨는 이제 무너지는 벽처럼 구부정해져 있었다. 최 중장은 곧장 민주에게 다가갔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녀 앞에 멈춰선 순간 지훈의 세상이 기울어졌다.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깊지는 않았다. 원로나 귀빈에게 울리는 전통적인 절은 아니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보는 이 모두가 알았다. 권력의 무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한시 최 중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존중, 거의 예우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받으신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장군님,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명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장병들의 가족이 존엄히 대우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최의 눈길이
잠시 강 장군에게 스쳤다. 그는 이미 부서지는 동상처럼 서 있었다. 특히 어떤 가족은 이 나라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섬겨왔으니까요. 웅성임이 방안을 휩쓸었다. 나라를 섬겨왔다. 속삭임은 점점 더 빠르고 다급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정보주, 국정원 아니야? 도대체 누구지? 최 중장은 방을 향해 돌아섰다.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며 단호히 말했다.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망각한 장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 장군에게 정확히 고정됐다. 강 소장은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며 그의 행위는 조사될 것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고위 장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 턱이 딱딱히 움직였다. 주먹은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러나 최의 시선이 강렬해지자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군화가 바닥을 무겁게 두드렸다. 한시. 그의 목소리는 속이 비워진 듯 허전했다. 내가 부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내 지위와 계급에 걸맞지 않은 언행이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는 지훈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지훈의 눈은 둥그렇게 커져 있었다. 한이병, 자네는 이 부대의 자랑이다. 자네와 가족에게 끼친 그 어떤 불명예도 정당하지 않았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저는 민주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자 지훈은 즉시 침묵했다. 그녀는 강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깊고 피곤한 실망만이 있었다. 강 장군님.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경력을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조카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뿐이에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방안을 무겁게 채웠다. 하지만 제 가족을 계급이나 권력을 이유로 모욕하는 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강 장군의 어깨가 다시 한치 내려앉았다. 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방안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면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다시 민주에게 시선을 맞췄다. 한씨, 필요하신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직접 제게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군님. 최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로 걸어갔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붙어있던 부관이 뒤를 따랐다. 강 장군은 잠시 망설였다. 민주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인지 존경인지 혹은 둘 다가 섞여 있었다. 결국 그는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3박자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 다음 순간 방안은 폭발하듯 웅성임으로 가득 찼다. 가족들은 서로에게 눈을 크게 뜨고 다급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지우는 떨며 자리에 서 있었다. 민주가 천천히 걸어왔다. 구두굽 소리가 바닥을 또각이며 울렸다. 그녀가 곁에 다가오자 처음으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 지훈아.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지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었다. 이모, 대체 무슨 일이?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내 어머니가 담근 김치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던 꿀과자도. 그녀는 가방에서 정갈하게 포장된 2통을 꺼냈다. 이제 앉아서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괜찮아요라는 말은 안 돼.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아직도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주변의 군인들은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가족들은 그녀의 이름을 마치 지금 이 순간 전설이 태어난 것처럼 속삭였다. 민주는 그저 미소 지으며 꿀과자 통을 열어 조카 앞으로 밀어주었다. 마치 방금 전 군 전체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 본인이 아닌 것처럼. 민주는 조카와 마주 앉아 쿠키와 따뜻한 마음을 건넸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직후였다. 그들 주변에서 병사들은 경외의 눈으로 지켜봤고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707특 임대의 위계 질서는 완전히 부서지진 않았지만 하얀 블레이저와 하이힐을 신은 한 여인에 의해 꺾여 있었다. 2시간이 흐른 뒤 민주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검은 세단은 시동이 걸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을 해는 낮게 드리워져 부대 전역에 긴 그림자를 남겼다. 지우는 그녀 옆을 걸었다. 몇 달 동안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은 듯 그의 자세는 곧고 단단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뻣뻣함이 아니라 회복된 존엄에서 비롯된 고됨이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차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조카를 마주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레 그의 군복깃을 매만졌다. 마치 수천 번 해온 듯 익숙하고 다정한 동작이었다. 해야만 했어, 지훈아. 넌 가족이잖아. 그리고 가족은 지켜주는 거야. 무슨 제복을 입었든 상관없이. 지훈의 눈가가 젖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몇 년이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두지 뭐. 민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날카롭던 기운은 사라지고 온기가 번졌다. 다만 네가 기억되길 바라는 건 내 전화 덕분이 아니라 네가 보여줄 군인으로서의 모습이야. 지우는 힘겹게 웃음을 지었다가 곧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이모, 진짜 정체가 뭐예요? 정부 컨설팅 일 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합참 차장을 그렇게 바로 부르실 정도라니. 민주의 표정은 닫힌 문처럼 단단해졌다. 난 늘 같은 사람이야, 지훈아. 계급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존중을 얻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몇 개의 별을 달았든 불량배 같은 이들한테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네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사람. 그녀는 짧지만 굳센 포옹을 했다. 그리고 차 문을 열며 말했다. 강해져라. 하지만 겸손도 잊지 마라.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짓밟으려 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야. 지우는 격려했다.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세단은 조용히 달려나갔고 지우는 뒷유리를 통해 차가 부대 정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사령관실. 강 소장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은 여느 때처럼 정돈돼 있었다. 서류 하나, 펜 하나, 어긋남 없이 반듯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는 징계 서류가 놓여 있었다. 갈색 봉투 속에는 공식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사 예정, 품위 손상, 직권 남용. 그 단어들은 최 장군과의 통화 동안 그의 뇌리에 불로 새겨졌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경력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무너져 내렸다. 강은 권력이 통지에서 나온다고 믿어왔다. 지배, 위계 질서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 위치를 알게 하는 것. 남보다 더 냉정하고 더 가혹하고 더 무자비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명품을 걸친 한 여인이 나타나 그가 몰랐던 세계의 연결망을 등에 업고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니까 진짜 권위는 소리칠 필요도 굴욕을 줄 필요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절대적으로 존재했다. 강은 두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겸손. 그것이 최 장군이 말한 단어였다. 오만은 강철을도 녹슬게 하지. 강 소장, 넌 오래전부터 녹슬고 있었어. 강은 핸드폰을 집어들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군종 목사문. 손가락이 망설이다 버튼을 눌렀다. 문 목사입니까? 강입니다.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하는 불길처럼 퍼진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병사들은 모여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띤 목소리로 낮에 벌어진 장면을 떠올렸다. 진짜 목소리조차 안 높이더라고. 이 상병이 고개를 저었다. 전화 한 통으로 지휘체계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 내 분대장이 그러는데 김이병이 몸을 기울였다. 그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대. 고위 보안 등급, 모르는 사람이 없대. 그게 제일 재미있던 것도 아냐.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다. 진짜는 최 장군 들어올 때 강 소장 표정이지. 구멍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어하는 얼굴이더라. 그때 15년 군번의 박중사가 손을 들자 모두 조용해졌다. 잘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굳세면서도 묵직했다. 오늘 본 건 단순한 인맥 싸움이 아니었다. 그 이상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여자는 강 소장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었어. 탄환도 있었고 뒤에 서 있는 권위도 있었지. 그런데 안 했어. 절제였지. 박중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지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냥 물러났어. 잘난 척도 잔인한 복수도 없었지. 그게 진짜 힘이야. 불태우지 않고도 세상을 바꾸는 용기. 이 상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이병을 지켜내면서도 약해 보이게 만들지 않았어요. 맞다. 박중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다. 오늘을 기억해라. 장군 하나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서 진짜 정직함이 어떤 모습인지 본날로 기억해라. 존중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단 한순간에 이를 수도 있다. 계급과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은 존엄을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잊는 순간 말이다. 막사하는 숙연해졌다. 교훈의 무게가 담요처럼 내려앉았다.